바랄게요. 저희는 다 대출이 싸면 한 2억 5천 받았고요. 참고 짓는데 또 한 2억 정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술 마시면서 취업은 어떻게 할 거냐, 얼마 안 되면 농사 짓지라고 그냥 농담 삼아 그렇게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울고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냥 바로 뻗어버리고. 소득이 나려면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사회 초년생인데 돈이 없네, 그 소득 없는 기간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밭에 있는 나무를 샀죠. 저희가 작년 첫 해 농사했을 때는 손해로 해서 총 한 1억 정도 매출했던 것 같아요. 정말 겁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여기가 저희 사과 저장고입니다. 와, 사과향 엄청나네요. 맞죠? 네.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는 시나노 골드, 시나노 골드가 이렇게 되고요. 사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사 사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이드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도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시나노 골드 여기에다가 담아.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쇼핑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객분들과 소통하면서 저희 사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쇼핑 라이브를 위해서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니까 얼굴이 너무 어둡게 보이고 술 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너무 붉어져서 파운데이션 정도까지만 바르고 있습니다. 손놀림이 되게 날렵하시네요. 그나마 이제 카메라 나온다고 조심조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소대로 해주세요. 평소대로 하면 돼요. 친구가 저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위해서 화장하는 걸 보면 어떠세요? 처음에 저희가 방송을 진행할 때 보면은 얼굴이 되게 까맣게 나와요. 그거 보니까 저도 화면을 보면서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 하라고 시켰습니다. 저번에는 긴장 안 했는데 이번엔 더 긴장되네. 왜 이렇게 긴장되냐? 근데 왜 앞치마에 끈이 없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 플리마켓 저 혼자 갔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뒤에 끈을 푼다는 게 확 해서 한쪽이 끊어졌더라고요. 살쪄서 그러신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될 것 같아요. 사장님도 긴장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하면 저보다 더 많이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카메라 앞에 서고 싶은 욕심 없으세요? 저는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사이가 좀 외향적이다 보니까 저는 그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화면 나온 것도 보기 좀 어렵고 아마 이것도 나오면은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과일을 사거나 할 때 굉장히 부담이 있으시죠? 지금 청송 사과 때문에 여러분들 꼭 껍질째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 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즐거운 맛있는 점심 뭐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방송을 되게 잘하시네요.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분이 이렇게 1시간 동안 열정을 다해서 방송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저 방송하는 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렇게 앞에 사람도 없는데 혼자 저렇게 얘기하는 건 대단하고. 그럼 여기에서 계속 방송하는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방송하면서 채팅창 관리도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도 대답해주고, 그리고 하다가 약간 길을 잃었을 때 어떠한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 다음 뭘 하면 될 것이다, 계속 메시지를 날려주죠. 근데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정리를 하시네요. 여기 참고하시면 흡사다 보니까 항상 접이식으로 방송 끝나면 흡사하고 또 포장하는 그 테이블 세팅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방송을 하면 확실히 판매가 잘 되나요? 저희가 원하는 그런 목표치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은 더 다양한 사람들한테 저희 사과를 또 알리고 판매량도 늘리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까 방송 중에 사과 되게 맛있게 드시던데 이거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네네, 바로 드시면 됩니다. 부사도 드셔보시고 시나노 골드도 한번 드셔보시고. 왜 이렇게 달아요? 맞죠? 제가 말했듯이 과즙도 엄청 많잖아요. 와. 맞죠? 그 향이 엄청 강하네요. 네, 맞아요. 향이 되게 강하고 또 이제 당도도 좋고 이제 과즙도 많이 나기 때문에 드시면은 진짜 사과 맛있다라고 말씀드려요. 크기는 그냥 좀 작은 편인 것 같은데 네네. 크기랑 상관없이 진짜 다네요. 네, 맞아요. 그거 드시고 시나노 골드 드시면 또 맛 달라요. 이게 요즘 되게 인기 있는 사과 아닌가요? 네, 요새 SNS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관심 가지고 이제 보는 상품인데요.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굉장히 많아서 올해 가격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되어 있어요. 맛을 보시면은 확실히 아까 드셨던 사과랑은 다른 독특한 매력이 또 느껴질 거예요. 맞죠? 독특하죠? 또 우와. 맛이 다르죠? 진짜 맛이 다르네요. 맞아요. 확실히 맛이 다르고 향이 조금 제 기준으로는 열대과일처럼 이국적인 향이 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향이 나면서 새콤한 맛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사과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맛이라는 게 새콤하고 상큼하기 때문에. 약간 망고향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좀 맞죠. 특이하네요 향이. 그래서 이거 한번 맛본 사람은 마음에 들면은 시나노 골드 엄청 찾습니다. 그럴 때 청다한 사과, 청다한 시나노 골드. 바로 홍보를 하시네요. 이건 오늘 택배 들어온 거 뽑으시는 건가요? 네네, 저희 메일 들어온 대로 당일 발송하기 때문에 되게 성장 뽑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한 하루에 몇 개 정도 들어오는 것 같으세요? 원래 뭐 평균적으로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되는데, 뭐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특가 이벤트 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뭐 100 이상으로 들어올 때도 있고요. 이렇게 성장 들어온 거 보면 어떤 기분 드세요? 뿌듯하죠. 이 사람들이 저희 사과를 알아봐주고 구매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뿌듯하고 그냥 믿어주시는 것만으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도 올해 28입니다. 대학 동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대학은 어떤 과 나오신 거예요? 저희는 경북대학교 나왔고요. 농업경제학과 동기로 만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원예과학과 복수 전공하고 이 친구는 부전공하고 같이 졸업했어요. 그 과에 들어간 계기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가 귀농도 하시고 그냥 경제학과는 사실 너무 흔한 것 같아서 깊게 들어가고자 농업경제학과 선택했고요. 이제 하면서 또 농업에 대해 좀 매력을 느끼고 아 이쪽으로 일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농업의 뜻이 있어서 농업경제과를 간 건 아니지만은 수강을 하면서 농가를 방문해서 레포트를 작성하는 그런 과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과를 재배하는 것도 충분히 이제 비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농업에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랑 같이 서로 이제 의견이 맞아서 좀 더 공부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됐던 거죠. 어릴 때는 이렇게 농사 짓는 거 보면 어떠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 20살 때 귀농했습니다. 아, 늦게 사실- 하셨네요? 예, 20살 때까지 농사의 농자는 몰랐어요. 정말 저는 울산에서 나고 자랐고 대구에서 학교 다니니까 농업 관련해서 몰랐는데 아버지가 20살 때 귀농을 했어요. 그 귀농해서 아버지 사는 곳에 와보니까 버스로도 못 들어오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농촌의 이런 분위기도 되게 좋고 되게 여유롭다는 거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은 지금 여기 청송이 고향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고향은 여기 청송은 아니고요. 고향은 대구입니다. 저도 여기 청송으로는 아예 처음이었었어가지고 아무런 연고 없이 와가지고 다른 분들은 정말 겁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농촌에서 지내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파트에 살면 층간소음도 있고 한데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대신에 좀 이제 들개들은 무섭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어디에서 지내시고 계신 거예요? 바로 여기 창고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사장님 집이에요? 네, 집이자 일터입니다. 집이 되게 크시네요. 강남에 50평 안 부러운 그런 느낌? 우영님은 어디서 지내세요? 저는 그래도 아버지가 원래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일은 따로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저희는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하러 왔고 아버님 또 아버님 하시던 게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의견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럼 아버님이랑 농사를 따로 지으시는 거예요? 네, 농사는 저랑 사육이랑 둘이서 가요. 아버지는 아버지 농사대로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따로 농사 짓고 네, 저희는 이렇게 직거래를 위주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아버님 또 기존에 농업 하시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이 다르죠. 그러면 땅이랑 이런 거 그냥 물려받으신 거 없이 다 대출로 하신 건가요? 네, 저희는 다 대출이 땅도 저희가 대출로 해서 시작을 했고 이번에 창고도 청년 창업도 대출로 받아서 지었고 이제도 열심히 해서 계속 갚아 나가야죠. 그럼 얼마 대출 받으신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땅은 한 2억 5천 저는 받았고요. 창고 짓는데 또 한 2억 정도. 총 합 4억 5천 되겠네요. 아, 그럼 두 분이 합쳐가지고 한 4억을 따로따로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먼저 땅을 샀고 2년 뒤에 이번에 창고 짓게 되었고 어떠세요? 자기 이름으로 대출이라는 걸 큰 빚이 생기니까. 사실 아직 실감은 안 나요. 그게 저희 통장에 꽂힌 게 아니고 땅 주인한테 바로 가는 거다 보니까 내가 대출을 받았다 이런 실감은 안 나는데 그 원금을 좀 갖게 되면은 그때는 실감 나겠죠. 그때 내면은 진짜 연 한 3천만 원씩 갚아야 될 때가 오니까 그때 되면은 아마 아 이게 대출이구나라고 아마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친구분이랑 같이 농사를 짓고 계신데 처음에 아, 이 친구랑은 동업을 해도 되겠다라고 좀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 사실 알바 하는 걸 많이 봤었고요.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친구면 같이 해도 되겠다라는 것도 있고 믿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농사가 저는 쉽진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소득을 내기도 어려울 것이고 대출도 받아야 되고 막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운 게 있는데 과연 그거를 계속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럼 누가 먼저 제안을 하신 거예요? 술 먹다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술 마시면서 취업은 어떻게 할 거냐. 얼마 안 되면 농사 짓지라고 그렇게 농담 삼아 그렇게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아 그냥 농사 지을까? 계속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자.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 같아요. 대딸령이 두 분 다 되게 좋으시네요. 되게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 농업을 하자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결정하기까지는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저희도 이 농업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는 알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기가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선택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는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저희 전공이 또 농업 관련됐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현실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려웠고. 사장님은 어떠셨어요? 우영님이랑 이렇게 같이 농사를 지어도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확실하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른 분야예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했었을 때 그 분야들이 서로가 이제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들었고요. 오히려 시작할 때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당장 시작했었을 때 안 될 거를 생각하면은 그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주저가 되는데 저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저는 워낙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농업에서도 비전이 있어 보이고 그럼 같이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죠. 직접 해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힘든 건 힘들어요. 이제 서로가 의견이 안 맞고 그런 부분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서로 조율해 가면서 같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진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농업 부분에서는 동업이 확실하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 우선은 농업 자체가 혼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외로운 혼자만의 이런 시간 싸움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같이 해결하려고 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덜 외롭기도 하고 서로가 이제 같은 책임을 분산하고 서로 이제 이겨낸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동업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상영님이 느끼기에 무영님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고 꼼꼼한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워낙 이제 덜렁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계획도 이제 확실하게 착착착 되고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제가 또 놓치는 부분도 많이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추진력이 저는 조금 부족한데 추진력이 확실히 있는 친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점이 있다라고 보고요. 무영님이 보시기에는 네. 상영님이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되게 일단 활발한 거예요. 사람들과 가장 친할 수 있고 제가 그런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자기가 좀 채워줄 수 있고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또 홍보용으로 사진 찍을 때 자기가 또 그런 익살스러운 표정이나 그 모델 그런 게 되게 잘 되거든요. 그 부분에 시너지가 좀 잘 맞네요. 네네, 서로 확실히 성격이 좀 반대인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걸 또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무영님은 농사 말고는 다른 일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사실 처음에는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무실에서 뭐 알바도 해보고 했는데 저도 사무실 체질은 아니더라고요. 뭔가 시간에 얽매이는 것도 싫고 내 일을 하면서 목표도 이루고 뭐 시간도 좀 자유롭게 쓰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농업을 하기로 했고요. 농사 해보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 나름 재밌어요. 그냥 일하는 것도 재미있고 내가 뭘 계속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고 다른 직장에 비해서 시간도 자유롭고 물론 바쁠 땐 정말 바빠서 시간 못 낼 때도 있는데 그 이외의 일들은 제가 융통적으로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이서 그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저희는 따로 사람도 안 쓰고 저희 둘이서 다 하는 걸 기조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모든 일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죠. 생산부터 판매, 뭐 유통, 그리고 포장 전부 다. 힘들지 않으세요? 정말 일이 몰릴 때는 많이 힘들긴 합니다. 사과 특성상 봄이랑 가을에 되게 일이 많이 몰리는데 그럴 때는 뭐 해 뜨고부터 해 질 때까지 계속 밭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는 그러고 나서 다음 일을 걱정하는 그래서 뭐 다른 생각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바쁠 때는 사과 농사 하시면서는 제일 바쁜 시기가 언제예요? 특히나 이제 가을쯤 이제 부사가 오고 시나노 골드 나올 때가 제일 좀 바빴습니다. 올해는 그때 울고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그냥 바로 뻗어버리고 그거 세팅하고 모니터링 하고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농사 짓는 거 보면 어떠세요? 안쓰럽죠. 그냥 처음에 아드님이 농사 짓겠다고 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뭐 나름대로는 지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존중하고 받았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어떠세요? 아직은 뭐 부족한 거 제 눈에는 많은데 발전 과정이라고 보고 그냥 지켜봅니다. 이렇게 사과즙도 판매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올해 수확한 사과 일부 해가지고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사과즙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뭘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희의 소개와 함께 사과 보관법이나 사용법 이렇게도 정리를 해놨고요. 재배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한 이유 저희가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종류들을 다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그만한 것들은 간단하게 이제 사과 보관 방법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주문해주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되게 정성스럽게 적어주셨네요. 네. 혹시 여기에는 사과가 총 어느 정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수확한 게 한 1,500개 정도 되고요. 제 아버지 거도 참고로 같이 쓰고 있어갖고 다 포함하면 2,000 상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상자로요? 네네. 한 상자에 한 18kg 정도 되니까 무게로 따지면 한 3톤, 4톤 되겠네요. 사과 이렇게 수확되어 있는 거 보면 어떤 기분 드세요? 얼른 팔아야지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수확할 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얼른 팔아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부담감이 좀 있으시겠네요. 부담감은 좀 있죠. 당연히 판매량이 저조하거나 하루에 택배량이 좀 적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죠. 그럼 지금 사과를 판매하는 판로가 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맘카페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쿠팡이나 이런 데도 올라갈 거고요. 사이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다 100% 직거래로 판매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맛있는 사과를 확실하게 맛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직거래로 판매하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신 건가요? 일단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어떻게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지 보여드리자라는 시작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인스타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플리마켓도 진행을 하면서 오프라인에서도 소비자하고 만나면서 알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지금 포장하고 계신 이 시나노 골드라는 품종은 가격이 일반 부사에 비해 좀 비싼 편인가요? 이게 원래 이렇게까지 비싸진 않았는데 작년부터 되게 유행을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어. 작년에 비해서도 한 1.5배 정도 오른.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사과가 나무를 심고 한 3년 뒤부터 수확이 가능하니까 아직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어. 수요에 비해서. 올해 가격이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5kg 담아가지고 얼마 정도 판매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는 지금 소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35,000원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쿠폰해서 32,000원 그렇게 판매했습니다. 시나노 골드는 4.5kg라는 거. 언덕인데 하나로 붙으는데. 지금 여기 뭐하러 오신 거예요? 겨울이니까 농기계 덮어놓을 방수포 사러 왔어요. 여기 리프트고 여기 약사포기. 이런 건 비싸지 않나요? 요거는 한 2,000 하죠. 3,000. 저희 타고 있는 차보다 비쌉니다. 사실. 저도 리프트인데 한 1,000만 원, 1,500만 원 하고요. 다 직접 구매하신 거예요? 밭 사면서 같이 구매를 했어요. 이거. 원래 전 주인분한테 받아서 이게 새 걸로 살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깨지니까 그거까지 부담스럽고 원래 하시던 분들한테 같이 살 수 있게 했죠. 생긴 게 나름 스포츠카처럼 생겼네요. 오픈카죠, 오픈카. 오픈카예요? 그래서 물도 나오고. 맞아요. 물 한 번 맞으면서 약간 좀 비에 젖은 우수에 찬 그런 느낌도 들고 분위기 되게 좋았습니다. 이거 소리만 안 크면 소리가 커서 문제지. 될 것 같아. 오케이. 지금은 다 사과 수확이 됐는데 이렇게 수확된 농장 모습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1년 동안 고생했는데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죠. 고생한 보람도 있고 내년에 어떻게 또 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가끔 보면 사과지 한두 개 붙어 있는 거 있는데 그런 애들은 뭐예요? 그런 것들은 수확을 하다가 저희도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 나무 잎 속에 있으면 잘 못 찾아요. 수확하다가 놓친 것들이죠. 생각보다 그런 게 많이 달려 있네요. 밑에는 제가 안 했고 상이가 있기 때문에 상이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저희가 덤벙거리기 때문에 근데 최대한 안 덤벙거리고 최대한 번 건데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한분에 한 바구니 땅 했네 이 정도면. 지금은 선별 준비하시는 건가요? 네네. 오늘 택배 나왔고 이제 또 다음에 택배 나가려면은 과수별로 분류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사과 농사 같은 경우는 사과나무가 자라야 되잖아요. 네. 그 자라는 기간 동안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버틸 자신이 없어서 서 있는 밭을 일부 샀어요. 이게 사과가 소득이 나려면 3년 정도 걸리거든요. 사회 초년생인데 돈이 없네, 그 소득 없는 기간을 못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밭이 있는 나무를 샀죠. 그럼 기존에 사과 농사를 짓던 거를 다 그냥 구매를 하신 거네요? 밭 자체를? 네네. 그걸 처음부터 저희가 하려면은 시설 비용이랑 투자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당장 소득 안 나오고 또 저희가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사과밭이 있는 걸 샀죠. 그럼 그렇게 키우던 나무에서 더 새롭게 농법을 바꾸면 사과 맛이 바뀔 수가 있나요? 농사를 짓는 방법에 따라 다르죠. 이게 햇빛을 얼마나 많이 보게 해주냐, 이걸 어떤 걸 주냐에 따라서 사과 맛은 당연히 다른데,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밭을 새로 사면서 나무를 새로 심어볼까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어요. 시도를 하시는 거네요? 네, 저희도 아직 나이도 젊고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것도 계속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이것도 좀 크거든요. 매일 똑같은 것만 하는 그런 걸 별로 원하지 않아서. 청소를 되게 꼼꼼히 하시네요. 안 그래도 이쪽 부분이 창고를 열었을 때 바로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가 더러우면은 처음 오시는 분들도 아, 여기는 좀 관리가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게 의무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서 제대로 2, 3년 정도 네. 농사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저희가 작년 첫 해 농사했을 때는 직거래로 해서 총 한 1억 정도 매출했던 것 같아요.
1억이요? 네. 사실 그냥 농사 지으면 그만큼 안 될 수준인데 저희가 직거래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매출이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럼 초기에 이렇게 기대하신 것보다 많이 나오는 편인가요? 그래도 처음에 걱정한 만큼보다는 더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처음에는 좀 소득이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은 나오더라고. 근데 아직 그런 둘이서 사업하다 보니까 매출이 더 필요한데 그거는 올해부터 더 열심히 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럼 작년에는 1억 정도 나왔으면 각각 한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 근데 이 농업이라는 게 투자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막 많은 양을 가져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한 철칙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는 월급을 가져가거든요. 그 1억을 번 걸 나누는 게 아니라 매달 정해진 월급을 그대로 받아가는 식으로. 그래서 사실 각자 몫으로 가져가면 양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회사 공동 돈에 좀 남아있고 그걸 계속해서 투자하는 식이죠. 그럼 월급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시 비용이 들어간다라든지 대출금을 갚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네네. 저희가 처음 받기로 했던 금액만큼만 받고 그 나머지 비용은 그 농사 짓는데도 비용이 필요하고 상자 사거나 이런 것도 사실 한 번에 정말 많은 돈이 깨지거든요. 그러한 걸 위해서 회사 돈을 남겨놓죠. 그럼 지금 벌고 있는 금액 좀 만족하는 편이신가요? 아직 막 만족할 수준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농촌에 들어온 만큼 돈도 사실 많이 벌어야지라는 생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 지금은 근데 아직 청년 창업농으로 해서 저희가 매월 한 100만 원 정도 지원받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치면은 사회초년생 치고는 나쁘지 않은 소득인 것 같아요. 사장님은 지금 받고 계신 월급 만족하고 계신가요? 만족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만족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의 이제 저희가 크게 잡은 목표나 이런 부분을 향해서는 지금의 불만족이더라도 나중에는 저희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이상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하시는 건가요? 이제 그 택배까지 다 보내고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중간에 실수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세심하시네요. 혹시나 저희 실수로 인해서 택배가 발송이 안 됐다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는 편입니다. 혹시 택배 사고 같은 거나 그런 거 있으셨어요? 뭐 수두룩 빽빽 할 수는 있죠. 그날 당일날 포장까지는 다 했는데 막상 앞에 놔두지 못해서 다음날에 이제 보내드리고 그분한테는 미리 양해 말씀 구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이제 좀 수습하고 거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100% 온라인 배송으로 직거래 배송을 하게 되면은 힘든 점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아무래도 힘들죠. 일반적으로 사과 농가는 사과 수확이 끝나고 공마장에 넘기면 휴식이거든요. 저희는 사실 그런 게 없죠. 이 수확이 끝나고도 저희 또 본격적인 일이 시작되고 판매하는데 홍보도 해야 되고. 이거는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 홍보하려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사진도 올리고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기도 하고 보낼 분들 댓글 달아주면 저희도 댓글 달아드리고 온라인 판매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뭐 제조제를 사용하지 않고 비대제, 호르몬제 이런 거 안 써도 그런 걸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런 걸 최대한 많이 알리고 그걸 또 공감하시는 소비자분들을 찾는 거 그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지금 경매장으로 나가는 건 거의 없는 건가요? 저희는 공모장 가본 적이 없어요. 저희는 다 온라인 직거래로만 판매를 하고자 시작을 했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뭔가요? 이 사진이요? 이 사진은 저희가 쇼핑 라이브 할 때 한번 컨셉 작품 방송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 우리 피식대학에 나오는 김영남 회장님 그걸 따라 한다고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누구예요? 요 바로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혁 씨. 네, 상혁 씨 사진입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저희는 정말 재밌게 방송을 했어요. 근데 이걸 캐릭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소비자분들은 사실 공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라이브는 좀 망했고 지금 이 사진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즐거운 사진 하나 건졌잖아요. 씁쓸한 기억이지만 즐거운 추억이 남았다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추억으로 남았다. 안주머니 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럼 두 분은 앞으로 어떤 농사를 좀 짓고 싶으세요? 저희는 기존의 사과 농가분들 보시면은 뭐 착색제나 비대제 이런 걸 통해서 사과를 이쁘게 키우는데 좀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해 이쁜 것만을 키우는데 저희는 그런 건 안 하고 싶거든요. 정말 이 사과가 자연 그대로 사과 향과 맛 그걸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공감해 주신 분들에게 사과도 전달해 드리는 그러한 걸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쁜 사과가 맛있는 사과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점이, 잘못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는 무조건 맛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좋은 것도 좋지만은 살짝 모양이 다르거나 아니면 흠집이 있다고 해도 맛은 동일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맛있고 정말 기억에 남는 인생 사과다 라고 느껴질 정도의 맛있는 사과를 재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앞으로 무영님의 개인적인 꿈은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이 사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떠올릴 만한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은 게 목표예요. 상현님은 또 개인적인 꿈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인기 방송인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장난이고요. 청단 사과를 떠오르시면은 정말 맛있는 사과다, 이런 이미지가 이어지는 것이 가장 개인적인 목표고요. 좀 더 이제 소비자와 계속 소통하면서 더 이제 가깝고 더 맛있는 사과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로 인식이 되고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서 함께 동업을 이제 하고 계신데 지금 동업자이자 친구인 무영님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무형이란 말이죠. 제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이해도 해주고, 그리고 또 같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마운 감정이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역경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 같이 해결해 나가서 정상에서 이제 서로 웃으면서 추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영님도 상현님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뭐 사역이 아니었으면 사실 이 일을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 농업이라는 게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울 수도 있고 정말 많은 어려움도 있고, 상혁이가 같이 한 덕분에 이렇게 의지하고 같이 좀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같이 좀 즐겁게 잘 헤쳐나가고 같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